오늘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민 장기 체류 가이드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생활비는 낮고 임대는 오른다. 이 말의 의미를 실제 준비 순서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개요와 통화, 환율, 항공 접근성부터 보겠습니다. 부다페스트는 EU, 쉔겐 허브이자 중유럽 교통의 요지입니다. 통화는 헝가리 포린트, HUF이고 일부 계약은 유로를 병행합니다. 환율은 요즘 기준으로 1HUF가 약 4.2 내지 4.3원, 그래서 1000HUF가 약 4200 내지 4300원이라고 보시면 계산이 빨라요. 한국에서 갈 때는 인천에서 부다페스트로 직항이 주 4편 내외로 있고 편도 비행시간은 약 12시간 10분에서 12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좌석과 가격이 꽤 달라요. 이 도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U 접근성이 좋고 생활 비용이 합리적이라 디지털 노마드와 원격 근무, 초창기 창업의 베이스로 정말 매력적입니다. 다만 주거난과 임대료 상승, 그리고 헝가리어와 행정 절차는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특히 맞을까요? 먼저 노마드와 원격 근무자입니다. 화이트 카드라는 디지털 노마드 제도가 있고 기본 생활비가 서유럽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다음은 취업형입니다. IT, 게임, 전자상거래, 물류, 그리고 제조 R&D 보조, 헬스케어 보조 직군이 유망해요. 가족형도 검토할 만합니다. 국제학교 옵션이 있고 전반적인 생활비는 서유럽보다 유리합니다. 항공은 직항 또는 이스탄불, 도하, 프랑크푸르트 경유 한 번으로 갈 수 있고 성수기엔 가격 변동이 크니 미리 비교하시면 좋아요. 이제 비자와 영주권입니다.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하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화이트 카드, 즉 디지털 노마드용 체류 허가입니다. 조건은 간단히 말해 원고용주나 고객이 헝가리 밖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평균 순소득이 월 3,00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필수예요. 이 요건은 신청 전에도 체류 중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현지 고용주 스폰서 기반이고 자영업, 창업은 개인 사업이나 KFT 법인을 설립해 사업성과 과세 준수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법인 설립은 수일에서 일주 정도로 빠른 편이에요. 학생비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입학 후 진행하고 가족 동반은 조건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EU 장기 거주자 카드는 보통 합법 5년 연속 체류, 안정적인 소득, 의료 보장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제도 정비가 있었고 내셔널 레지던스와 EU 레지던스 같은 유형이 나누니 신청 시기에 맞춰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더 긴 체류와 언어 통합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평가를 곁들이면 장점은 경로가 다양하고 비용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점, 단점은 행정 변동성, 일부 구역의 단기 체류 허가 엄격화, 그리고 헝가리어 의존 절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일자리와 소득을 볼게요. IT, 소프트웨어, 게임, 데이터, 전자상거래, 물류, 관광, 콘텐츠, 제조, R&D 보조, 헬스, 치과, 미용, 의료, 서포트에 기회가 많습니다. 영어만으로 가능한 포지션도 있지만 헝가리어를 조금이라도 하면 내수 공공 고객 접점에서 확실히 유리해요. IT 콘텐츠는 학위보다 실적과 레퍼런스가 더 빛나는 편입니다. 최저임금과 급여 감각도 잡아보죠.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월 29만 800HUF, 시간당으로는 1672HUF, 전문직 최저는 34만 8800HUF입니다. 간단히 환산하면 월 29만 800HUF는 약 122만원에서 125만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실제 급여는 업종과 경력, 회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생활비와 주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현실 체감의 핵심이에요. 1인 기준으로 렌트를 포함하면
월 65만 내지 75만 HUF 정도가 출발점입니다. 원화로 약 270만 내지 320만 원 정도죠. 4인 가족은 월 120만 내지 130만 HUF 전후에서 시작합니다. 원화로 약 500만 내지 56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런 수치는 군중소싱 지표에 기반한 체감치라 표본에 따라 오차가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참고값으로 쓰시고 본인 생활 패턴으로 다시 시뮬레이션 하셔야 합니다. 임대시장의 관행은 이렇습니다. 대개 보증금 2개월에 월세 선납, 그리고 소득, 재직 증명이나 세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료 추세는 전년 대비 약 6, 7% 상승, 장기적으로 보면 2015년 대비 100% 이상 상승이라 신규 세입자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6구, 테레지바로시는 2026년부터 단기 임대를 금지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의 장기 임대 수요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소 확보 전략입니다. 물가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식자재와 대중교통은 합리적이고 로컬 위주의 외식도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임대와 수입품, 국제학교는 비용 압력이 큽니다. 이제 세금과 금융입니다. 헝가리는 개인소득세 15% 단일세율 구조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근로자 사회보험 18.5%, 고용주 사회세 13%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은행 계좌는 주소 체류 등록 후 개설이 쉬워지고 모바일 컨택리스 결제가 일상입니다. 한 헝가리 조세 조약도 있어서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조정되지만 개별 상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교육과 의료도 정리해 드릴게요. 국제학교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 어메리컨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부더페스트는 연 24,600에서 26,450달러 수준이고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부더페스트는 연 461만 HUF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학교와 학년에 따라 수백만에서 수천만 HUF까지 다양하니 커리큘럼 통합되기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의료는 장기 체류 기준으로 공보험 TAJ 또는 민간보험이 필요합니다. TAJ 카드를 발급받고 등록하면 공공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에게세그아블락이라는 디지털 앱으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전과 자연재해, 환경은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치안은 안정적이지만 관광지, 야간, 대중교통에서는 소매치기에 주의하세요. 자연재해는 대형 리스크가 낮은 편이고 홍수 대응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공공공간 관리는 양호하지만 계절구역에 따라 공기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언어와 문화, 커뮤니티도 중요합니다. 공용어는 헝가리어입니다. 영어 사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계약, 행정, 임대 같은 민감한 절차에서는 헝가리어 한두 문장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업소가 있고 EU 다국적 커뮤니티도 활발해서 네트워킹하기가 수월한 편이에요. 인프라와 이동성도 강점입니다. 인터넷 품질은 원격 업무에 충분하고 메트로 트램버스가 촘촘해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국 왕복은 직항주 4회까지 열려 있고 시차는 7시간입니다. 일정 관리가 비교적 쉬워요. 이제 부동산, 투자, 사업 환경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EU 시민은 자유, 비EU 시민은 구매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대략 HUF 5만 내지 6만 5천, 처리 기간은 2 내지 6주가 일반적이에요. 다만 농지나 문화재처럼 제한이 있는 자산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감으로는 신축이 제곱미터당 2,400에서 5,000유로, 구축은 제곱미터 1,500 내지 3,000유로 같은 사례가 있고 지역 건물 상태에 따라 폭이 큽니다. KFT 법인 설립은 수일에서 1주 내외로 가능한 경우가 많고 EU 법인세 9%라는 점은 꽤 매력적입니다. 투자이민이나 게스트 투자비자 같은 별도 트랙은 요건과 금액, 기한이 자주 바뀌니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이제 생활의 현실 3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째, 노마드 가족형, 화이트 카드로 시작해 장기 체류를 준비한 경우입니다.
디자이너 JC 부부는 해외 고객과 원격 계약을 유지하며 화이트카드를 승인받았습니다. 월 3,000유로 약 540만에서 560만 원의 순소득 요건을 꾸준히 관리했고 민간보험으로 시작한 뒤 TAJ 전환을 검토했어요. 국제학교는 연 400만에서 1000만 HUF 이상 범위를 비교해 중간대를 선택해 비용을 조절했고 13구의 이베드를 중심으로 임대를 찾았습니다. 보증금 2개월에 선불 1개월로 계약했고 헝가리어, 기초와 이웃 커뮤니티 참여로 적응이 빨랐다고 합니다. 둘째, 커플 은퇴형, 롱스테이의 계절 분산형 모델입니다. K씨 부부는 봄, 가을엔 부다페스트, 여름, 겨울엔 다른 이유 도시로 움직였습니다. 대중교통, 도보로 차량 비용을 줄였고 공보험 구조에 민간보험을 더해 의료비 변동성을 낮췄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는 구간에는 근교 신축 대신 도심 소형으로 갈아타 총 비용을 통제했어요. 셋째, 싱글 취업형, IT 게임 분야 하이브리드 계약입니다. MC 개발자는 본국 원격 계약에 현지 스타트업 파트타임을 더했습니다. 포트폴리오와 레퍼런스가 합격의 결정적 요소였고 가장 큰 허들은 입주 시기에 맞는 등록 가능 주소의 주택을 잡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임시 숙소 사주로 시작해 장기 임대 전환으로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포인트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산을 과소계획합니다. 특히 임대, 국제학교, 보증금과 가전의 초기 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 언어와 행정 장벽을 가볍게 보다 서류가 반려되거나 지연됩니다. 셋째, 화이트카드 유지 요건, 즉 지속소득 증빙에 실패해 갱신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단기 임대 규제와 시장 변동을 무시해 계약 갱신 실패나 임대료 급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출발 전 체크리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루트를 확정하세요. 화이트카드, 취업, 창업, 가족, 학생 중 무엇인지 고르고 소득, 보험 주소, 서류 요건을 점검합니다. 둘째, 소득, 세금, 사회보험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개인소득세 15%, 근로자 사회보험 18.5%, 고용주 13%를 반영해 세후 실수령을 계산합니다. 셋째, 주거 전략을 세우세요. 임시숙소 3에서 6주로 시작해 등록 가능 주소를 확보하고 보증금 선불 서류 세트를 미리 준비합니다. 임대지수 상승 추세도 꼭 같이 보세요. 넷째, 보험과 의료입니다. 입국 즉시 민간보험 또는 공보험 TAJ를 정비하고 에게 세그아블라갭으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세팅합니다. 다섯째, 가족 동반이라면 국제학교 예산을 연 400만에서 1000만 이상 HUF로 잡고 대기와 평가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준비하세요. 여섯째, 항공 이동성은 직항 스케줄과 7시간 시차를 기준으로 경유 플랜비까지 마련하면 안전합니다. 일곱째, 부동산, 투자는 비이유 구매허가 비용과 기간, 구역 용도 제한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머니핏 점수로 적합도를 정리합니다. 총 100점 만점입니다. 비자 영주권은 25점 중 17점. 화이트카드와 취업 창업 경로가 다양하고 장기 거주 5년 루트도 있지만 행정과 언어 변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소득은 20점 중 15점. 원격과 IT 콘텐츠 기회가 늘고 있지만 내수 취업은 언어 허가가 관건입니다. 생활비 주거는 15점 중 12점. 서유럽 대비 생활비는 유리하지만 임대는 상승세입니다. 교육 의료는 10점 중 7점. 선택지는 넓지만 비용 편차가 크고 공보험 접근 절차를 익혀야 합니다. 안전은 10점 중 7점. 전반 양호화나 소매치기 주의는 필수입니다. 세금 금융은 10점 중 8점. PIT 15% 단일세율과 사회보험 구조가 명확합니다. 언어 커뮤니티는 5점 중 3.5점. 영어 통용이 늘지만 헝가리어를 배우면 내수 확장이 큽니다. 인프라는 5점 중 4.5점. 모바일 고정망 모두 원격 업무에 적합합니다. 총점은 74점.
결론은 이렇습니다. 노마드 원격 가성비 지향형에게 추천. 다만 임대 행정 언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실전 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트 카드는 해외 소득과 원격이 핵심입니다. 최근 6개월 순월 3,000유로 증빙과 건강보험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오퍼나 계약은 세후 실수령으로 판단하세요. 개인소득세 15%와 근로자 사회보험 18.5%를 반영하면 현실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초기엔 임시 숙소 등록 가능 주소 순으로 진행하면 은행, 세금, 보험, 학교가 줄줄이 해결됩니다. 임대료 상승과 단기 임대 규제 같은 시장 변수를 반영해 구학군 출퇴근 동선을 먼저 확정하세요. 마지막으로 공보험 TAJ와 에게 세그아 블락 사용법을 익혀두면 의료 접근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부다페스트 이민 장기 체류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안전하고 더 합리적이 되길 응원합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해외 이민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